근데 이제 김성근 감독이 딱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하고 정밀철하고 둘만 남겨놓고 나머지 코치들은 다 재계약 불가 통보를 내린 거죠. 송지도 코치도 그렇고. 예, 예. 네. 성과가 있었던 게 3월 타자가 3명인가 나오고 20홈런 타자가 5명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나와가지고 그쪽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너무 성급했어요. 그게 바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너무 빨리 체인지한 것 같고 그리고 안 맞아요. 되더라도 2군 쪽에 내버려 둬도 돼요. 그때 2005년 6월 17일 날 정말 이거예요? 선수단 라카에서 코치 라카로 옮겼어요? 그때 2군 쪽에 합류를 해서 네. 그쪽에서 이제 좀 활동을 했었죠. 뭐 선수들도 도와주고. 근데 그게 바로 적응이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고 여전히 선수 같고 은퇴 발표 이제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차 안에서 막 이게 진짜 이게 파노라마? 필름이 그동안 잊혀도 막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영화가 거짓말은 아니구나. 그래서 탁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장종훈의 선수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쉬움은 많이 남았었나요? 근데 저는 후회 없이 했다고는 자부를 했었어요. 내가 지금 바로 은퇴를 해도 그런 거는 없겠다, 후회는 안 남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또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고 그걸 이제 스톱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진짜 쉽지는 않아요. 뭐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헛헛하죠. 네, 그렇죠. 처음에 2012년 10월에 김웅룡 감독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완전 다른 색깔의 지도자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긴장?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었었고, 네. 그리고 카리스마로 또 유명했었고, 그리고 또 개성 강한 그 해태 타이거즈를 좌지우지했던 분이 오신다니까 조금 긴장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뭐 그렇게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뭐 오신 거에 대해서는 뭐 팀도 뭐 어떻게 뭐 너무 뭐 그동안에 성적 뭐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네. 김웅룡 감독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해태 멤버들이 거의 이제 대거 뭐 이정범 들어와서 네. 그분들이 이제 1군 주축이 이제 된 거예요. 뭐 우리는 이제 서서는 이제 내려가야 되고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좀 그런 거는 있었죠. 네. 근데 그런 걸 또 느끼십니다. 2015년 김성근 감독 부임 때. 네. 그렇죠. 야, 이건 진짜 예민한 얘기인데. 네. 14년도에 이제 12월. 저희가 시즌 끝나가지고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대전에서 몸 만드는 수준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선수들을?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존의 코치들은 전부 다 이제 나오고 이거는 이제 분위기가 아닌 거죠. 오늘 내일 감독 발표를 해야 되는데 누가 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코치들은 전부 다 불안해 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김성근 감독이 딱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하고 정밀철하고 둘만 남겨놓고 나머지 코치들은 다 재계약 불가 통보를 내린 거죠. 송지도 코치도 그렇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날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내일 이제 오키나와로 가는데 뭐 이제 당부의 말씀도 좀 하시고 막 하셔가지고 와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갈 준비를 했어요.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일본은 그 인천에서 새벽에 이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에서 3시나 4시에 이제 출발했는데 공항에 딱 갔는데 민철이가 그때는 집이 서울이었어요. 안 나와요 얘가.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전화했어. 받더라고. 야 어떻게 된 거냐? 코치님 저 어제 구단 들어가서 사표 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야, 그런 얘기를 좀. 그런 얘기를 막 있으면 나한테 기뜸을 해주든지. 딱 둘 남았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되냐. 네. 나는 그래도 네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위안이 좀 되는 건데 너마저 없으면 나는 그럼 뭐가 되고 팬들한테는 나는 뭐가 되냐 막 이리저리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인천 국화에서 다시 또 집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갔어요. 오키나와 가서 거의 한 달은 같이 이제 생활했죠. 했는데 참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코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일본인 코치부터 해가지고 막 기존에 있던 하나 코치들은 나 혼자고 다른 지금까지 내가 입던 유니폼인데 굉장히 어색해지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이 우리 팀에 온 건데 내가 딴 팀에 간 것처럼 그런 막 느낌이 들어요. 뭐 김성 감독님도 그 열정에는 제가 참 박수를 보내지만 조금 저하고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쪽 롯데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네 알겠다고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며칠만 달라고 해서 제가 김성 감독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그럼 오키나와 캠프에서 사의 표명을 하셨던 게 아니군요. 한국 들어와가지고 하신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이제 며칠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롯데 측에서 이제 연락이 그때 이제 이종훈 감독이죠. 네. 이종훈 감독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알겠다고 그러면 생각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김정은 감독님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감독님 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롯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에 전화해서 오케이를 받아낸 건 아니고 전화를 좀 제가 좀 많이 좀 드렸었고 감독님도 구상이 끝났는데 내년도 코칭 스텝 구상이 끝났는데 지금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말씀도 좀 일리가 있었고 근데 뭐 제가 있고 싶어서 있는 거하고 억지로 있는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에만 있었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서도 가서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네. 다 같이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남고 막 이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쵸. 같이 이제 코치 생활하다가 이제 동료 코치들이 먼저 이제 떠난 거에 대해서 그런 뭐 미안한 것도 있었고 같이 못 나온 거에 대한?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렇게 했을 때 나도 탁 그러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같이 야구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야수하고 투수가 또 틀려요. 서로 몰라요. 그렇듯이 코치가 감독 마음 모르고 막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독님은 그런 큰 틀을 갖고 움직이셨겠지만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뭐 조금 그런 거는 몰라서 못 느꼈어요. 사실 못 느끼고 제 생각만 했던 것 같고. 2015년도에 처음으로 하나랑 맞대결을 했을 때 상황이 기억나세요? 네, 그냥 이기고 싶더라고요. 그냥 애들 봐서는 좀 짠한데 이기고 싶고 어쩔 수 없죠. 뭐 이겨야죠. 네. 표정 관리 안 되죠. 네. 롯데 선수들도 좋았어요. 특히 강민호 선수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민호도 그렇고 네. 애들이 참 좋았던 게 경기에 이렇게 안 빠지려고 해요. 게임 차가 이제 점수 차가 많이 나고 하면은 주전들은 대부분 막 하거든요. 바꿔달라고. 근데 롯데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좀 좋았어요. 이렇게 근성의 야구를 하는. 특히 재균이 같은 경우는 엄청 좀 놀랐어요. 좀 겉에서 볼 때는 뺀질거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야구 대하는 자세도 진지하고 굉장히 욕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좀 성적에 대한 부담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장종훈이 왔는데 뭔가 타선의 타격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라는 게 그래도 있잖아요. 첫 해 때는 그래도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게 3월 타자가 3명인가 나오고 25홈런 타자가 5명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나와가지고 그쪽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
올스타 브레이크까지는 3위인가? 2위하고 얼마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좀 잘만 하면은 2위까지는 치고 올라가겠다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또 그 김성근 감독 체제가 또 무너지고 2018 시즌을 앞두고 예, 한용덕 감독이 되죠. 물론 뭐 내적 갈등은 있으셨겠지만 그 고향의 어떤 진짜 친정팀에서 부르는 건데 당연히 마음이 동했겠죠. 솔직히 네. 감독이 누구에 따라서가 아니고 3년을 밖에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롯데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빨리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용덕 감독이 내정이 되고 처음에 이제 운영과장한테 전화 왔었어요. 코치님 저희하고 같이 할 의향이 있어요. 네. 말만 하지 말고 좀 불러봐봐.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다음날이야 다다음날인가 근데 이제 박종훈 단장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용덕 감독님이 내정이 됐고 수석으로 우리 장수성님이 같이 하게 됐으니까 저희랑 같이 했으면 한다고. 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전화를 끊었죠. 첫 해에는 포스트 시즌 갔었으니까 이제 팬들의 기대치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또 그렇죠. 예, 내리막길을 걸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전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2018년도에는 있는 선수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짜내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그때 멤버들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태길이도 있었고 성률이도 그때 커리어 하이 찍었었고 네. 뭐 광민이도 솔솔하게 역할을 해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선발도 좋았지만 중간들이 잘 해줬어요. 네. 근데 아쉬웠던 거는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데뷔를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태민이나 광민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업그레이드는 힘든 나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없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뭐 또 꾸려 가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아쉽죠, 이게 많이 아쉽죠. 코치님이 그 하나에서 나오는 것도 되게 그 선수생 은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2020년 6월에 갑자기 이제 이군행을 통보를 받았어요. 네네네.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그래 사라졌죠. 이스곤. 히스곤. 네, 시스곤이 아니고 이스곤. 네. 프로에서 선수로 1950게임 정확히. 코치에서도 코치로 15년 정도 했으니까 1년에 100게임만 잡아도 1500경기예요. 그러면 3000경기가 네. 토탈 3000경기가 넘어요. 그러니까 막 물론 아마추어도 보니까 치열해요. 솔직히 중학교 감독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중학교 감독을 하면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성적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는 좀 덜한 곳이니까 애들 케어만 잘하고 고등학교 잘 올려보내고 막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뜻대로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뭐 두드려 봐야죠. 네, 두드려 보고 뭐 아니면 뭐 제가 뭐 재능 기부라도 뭐 할 곳이 있으면은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은 고마운 거고.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투수가 관건이라고 봐요. 용병 뭐 1번, 2번은 용병 투수가 한다고 보고 3번, 4번, 5번 뭐 민우가 있지만 민우도 뭐 냉정하게 봐서는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선발만 좀 구축이 되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동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그거를 같은 소속이었으면은 저는 그 선수를 1년 동안은 준비만 시켰을 것 같아요. 준비만 시켰다가 9월 달에 확대 엔트리가 되면은 그때 뭐 2게임 정도, 뭐 3게임 정도 하고 내년도 또 하고. 동주가 지금 나와서 뭐 10승을 하고 물론 좋죠. 좋은데 한해걸스가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시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물론 뭐 사람마다 견해가 있고 저는 이제 밖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그랬으면
선수도 좋고 구단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이 선수층이 얕다 보니까 괜찮으면 쓴다고 데려다서 쓴다고요. 급하니까요. 네, 근데 저 12년도에 소프트뱅크 있을 때는 참 부러웠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전부 다 150이에요. 이군 투수들이 전부 다 150. 근데도 섣불리 탁탁탁 안 올려요. 상금부터 다 보내. 상금부터 개수 체크하고 게임 수 몇 게임 딱 되면은 그때서야 탁 올리고.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너무 좋죠. 선수도 좋고 구단도 좋고.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수 망가져요. 자신감 상실한다고. 다시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단도 마찬가지고 구단은 어차피 선수가 재산이니까. 그렇죠. 뭐 해마다 리빌딩 합니다. 이 리빌딩 다 어디로 갔나요? 그때 리빌딩도 너무 제가 볼 때는 2020년도인가? 그때 김태균, 송강민 이런 선수들 이용규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너무 성급했어요. 그게 바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너무 빨리 체인지한 것 같고 그리고 안 맞아. 되더라도 이군 쪽에 내버려 둬도 돼요. 그러면은 후배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방패 막이가 될 수 있는 선배들이 있다는 그럼요. 게 네. 얼마나 그게 큰데요. 네. 근데 그 선배들이 없어졌어. 자기들은 아직 그 위치가 아니야.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거를 해야 돼. 애들 엄청 힘들어요, 아마. 엄청 힘들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 저 1996년도에 부산에서 롯데하고 개막전을 하는데 1번, 2번, 3번, 5번인가? 다 신인이에요. 저 빼놓고는. 그러니까 숨이 탁 막히는 거야. 야, 너가 얘들 믿고 해야 돼? 그때 이제 매한 얘기지만 신인이니까. 네. 이용우, 송유지만, 홍홍기, 걔들이 이제 그때 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믿고는 또 솔직히 힘들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애들한테 좀 너무 큰 짐을 짊어지게 한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한테. 걔네들은 아직 선배들한테 교육을 받을 의지도 나이고, 하고. 받을 나이고, 좀 싫은 소리도 좀 듣고, 좀 할 나이인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예절, 범절이나 이런 것도 다 선배한테 다 가르쳤다고. 안녕하세요. 장동훈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고요. 제가 요번에, KBO에서 기획한 그 레전드 40인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11호 이제 선정이 됐는데, 하나이글스 팬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좋은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어린 선수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태고 내년도에는 아마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성원과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의 셀픽쇼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꼭꼭. 됐나? 자.